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김미균입니다. 저희 퍼미는 웹3 데이터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해서 수집하고 분석해서 유통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의미할 텐데요. 저희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들, 특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한 것입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AI 에이전트한테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텐데 AI 에이전트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약간 깨름직했던 거는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건 제가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네가 말해준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추론하면 네가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 네. 이렇게 AI 에이전트들, AI 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의 데이터들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학습하게 되는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개인들의 풋프린트,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에서 발생된 로그들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SNS에서 활동하시는 거, 검색하시는 거, 웹에서 사용하시는 거, 여러 데이터들, 그 작은 행동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를 만드는 시대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 갈등 커져갑니다. 개인들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싶죠.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분노도 느끼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개인정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제공할 때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랑 어세스는 계속 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갈등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요. 저희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자.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의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들에게 DID라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씩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DID에게 PDS라고 하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구글 아이디에 구글 드라이브 주는 거랑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PDS에 개인 정보를 넣는데 특화시켜 놨어요. 다른 데이터보다도. 그래서 개인 정보를 여기에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개인들은 이제 자신의 개인 정보를 PDS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요. 기업들은 이 개인이 이런 개인 정보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돼서 이 PDS에 기업들이 요청을 해요. 당신의 성별 데이터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오케이, 그 회사의 성별 데이터는 주겠다. 이 회사한테는 위치 데이터를 주겠다. 이런 걸 결정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제공 보상을 또 토큰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 프로토콜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쓰게 할 거냐. 사실 웹3가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로그인 모듈을 만들었어요. 로그인 SDK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나 뭐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실 때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듈을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개발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로그인 시스템 일일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막 카카오톡 API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SNS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SNS가 전 세계 주요 SNS가 23개인데 그거 관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그인 모듈을 만들어주고 대신에 여기서 로그인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DID를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DID라는 걸 생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이 DI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저장 공간을 갖게 되는데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개인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축해 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이 수많은 온라인 활동을 할 때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주고 있지만 제가 토스에 어떤 정보 줬는지 기억 못 하고요. 컬리한테 뭐 줬는지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대시보드가 있다면 어떤 서비스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 약간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많은 서비스가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썼을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해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젠더 데이터, 나이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원하고 있는데, 이 중에 원하는 것만 토글링 하면 돼요. 온오프로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유저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구현했습니다. 이 로그인 SDK 좋아. 이것도 좋은데 그럼 이거 누가 쓰게 할 거야? 이게 이제 계속 파고드는 거죠. 사실 서비스 활성화라는 게 쓰게 해야 되고 많이 유포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서 사회자분이 저희를 설명해 주시기를 이제 로그인 이런 댓글 시스템에 붙어 있다. 이게 댓글인데 원래는 이 사이트에 댓글이 원래 있지만 저희들이 만든 이 로그인 이 댓글 위젯이 있어요. 이걸 라이브리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이미 100만 명의 유저들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로그인 부분만 저희가 퍼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솔루션은 5만 6천 개의 사이트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고 거기에 로그인만 퍼미로 바꾸면 되는 거라서 이 로그인을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100만 명의 유저들은 점점 퍼미 유저로 이사를 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유저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DID를 할당하고요. PDS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만들어서 이 PDS에서 자기 데이터를 보게 하고 제공할 곳을 정하게 하고요. 마켓에서는 개인들이 동의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걔네들을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로우 데이터를 줄 수는 없어서 암호화하거나 분석해서 유통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커머스 사이트나 뭐 광고 회사들이나 이런 정부기관, 기관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미는 취지의 면에서보다도 사용자의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지금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유저의 수가 27만 명 정도 되고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 유통의 트랜잭션이 260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사이트 수는 현재 352개의 사이트의 로그인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13개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토큰 2049라고 두바이에 있었던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들은 DID를 할당을 받고요. 저희들이 PDS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토리지를 원래는 저희가 BFS 블록체인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바이낸스가 운영하고 있는 BNB 체인 안에 그린필드라고 하는 스토리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봤자 사실은 뭐 효용성이나 기술의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BNB 체인이 만들어둔 거 뭐 이제 성장하는 마당에 서로 같이 성장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BNB하고 협력하는 걸 논의하고 온 거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이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저만 많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그인 모듈을 저희는 패스포트라고 부르는데 그 로그인 모듈을 쓰고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한테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을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한테 더 받고 유저가 적은 곳들은 더 적게 내도 되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 수익 모델은 이렇게 유저 데이터가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가공을 거쳐가지고 기업들한테 제공되거나 기관들한테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데이터를 판매한 비용을 저희들이 데이터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 저장, 스토리지 되고 데이터 분석돼서 수익화되는 모든 프로세스가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수익화하는 이런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판매가 되면은 일단 그 데이터를 소유하셨던 원래 유저분한테 30%의 이익을 제공해드리고 이 30%는 그 유저들이 썼던 로그인 모듈을 썼던 서비스들에게 제공이 되고 20%는 스토리지를 공급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20%는 저희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희들은 토큰 프로젝트여서 토큰을 상장해야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큰 분배 모델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노드들을 일부 운영하고 있고 개발팀에 관련해서 저희 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 파트너들은 저희 프로젝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파트너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투자자 물량은 15%인데 지금 현재 5%는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10%도 두 번으로 나눠서 이번에 5%를 추가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5% 이번에 진행될 투자 물량은 6개월의 락업과 12개월의 베스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고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는 라이브리가 중국 상하이와 LA에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저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17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결국 그 사스 플랫폼을 여기까지 키웠고요. 할게요. 아, 10분이라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사실 안 보여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끝나서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많이 쓰나 이런 쪽으로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CTO 역할을 해주고 계신 테크 파트너인 김종엽 대표님은 파라메터라는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23년 12월에 시드 투자 완료했었고요. 그리고 DID 활용한 서비스 런칭했었고 지금은 이제 TG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이 결정이 돼야 TG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거래소들이랑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트랜잭셔널 면에서도 압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저들도 글로벌 규모로 키울 수 있습니다. 팀이 갖고 있는 역량들도 많이 입증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의 상장 경험과 또 올해 2025년 11월에 있을 상장까지 잘 이끌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AI 시대의 미래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그리고 개인들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코팍스 조용중입니다. 파라메타하고는 저도 뭐 관계가 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바이낸스 이제 BNB 그린필드를 말씀하셔서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아마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구조가 BNB 그린필드가 이제 메타데이터는 온체인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태깅을 실제 데이터는 이제 오프체인 스토리지에 해가지고 SP들이 사실은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구조잖아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개보법이나 정통법 같은 그 이제 뭐 유럽어건 미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관련 법규가 있을 텐데 서비스는 지금 글로벌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관련 법규 이제 크로스보딩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은 결국은 제 개인 데이터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수집되는 일부가 그린필드 쪽에 넘어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그린필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랬을 때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고려라든지 어떤 리스크 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 규제 이슈하고 가까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각 나라마다 개인 정보를 다루는 규제들이 다 다르고 또 그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로스보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있어서는 개인의 정보를 정의하는 건 다 다르지만 결국 개인이 동의하는 데이터를 준다는 규격 하에서는 오히려 모든 규제에서는 좀 공통되게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면이 그 모든 규제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나라별로 혹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들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스토리지 부분
BFS 대신에 그린필드 쓰는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저희도 그린필드가 아직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팀들에서도 피드백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린필드가 망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저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BFS 구조를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발을 하는 걸로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1번 질문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린필드 방식을 쓰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 AWS S3 같은 방식으로 SP들이 스토리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리전의 위치가 중요해져요. 즉 이제 법규상에 어떤 게 이슈가 될 거냐면 이거 질문드린 취지가 이제 저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웹3도 지금 해외에서 마이데이터 웹3 프로젝트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실제 수익성 있게 운영된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수요 부족, 공급 부족인데 그 앞단에 있는 규제가 이슈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역외로 리전이 여기에 존재하면 안 되는 미카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린필드를 쓸 때 그러면 이제 리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이 저장되는 스토리지의 위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가 핵심적일 것 같아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BCMS 관점에서 사업 중단이 발생할 어떤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경우 이제 스토리지의 가용성인데 그 가용성이 그 지금 외부 주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단됐을 때 백업 플랜이 뭔지를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답변한 것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리전의 부분은 저희도 확인했을 때는 사실 리전을 저희들이 B&B 그린필드 안에서 정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오히려 B&B에 저희들 좀 제안을 해서 저희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사실 쓰기가 어렵다. 좀 같이 만들자. 그리고 저희 같은 상황인 곳들이 많을 거예요. B&B 안에서도 저희 말고도 DID 프로젝트나 이런 데이터 주권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협력해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셨네요. 그래서 UI UX에서 그것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네요. 그 부분은 아직 구현을 안 해봤고요. 근데 B&B 적용하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리전의 이슈를 개인에게까지 결정권을 줘야 되면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아름다운 미래 잘 들었고요. 서울대 기술 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로 토크노믹스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아름다운 모델이어도 콜드런치를 해결하고 플라이힐이 잘 돌기 위해서는 유저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뭔가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광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토큰 바이백 소각을 생각하고 계신데 초기에는 이 유저의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을 토큰 가격을 방어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초기의 토크노믹스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저 보상을 떠나서 토큰 가격을 형성시키는 건 거의 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락이나 베스팅 같은 아주 기초적인 투자 그 물량 관리에서부터 팀 물량이나 여러 가지 보고는 있지만 그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이고요. 초반에는 저희들이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배포량을 상당히 통제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유저들이 좀 익숙해졌을 때 그리고 그 토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를 버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좀 생각하는 방법은 이 앞서가지고 저희 팀이 그 아이콘이랑 하바를 상장시키면서 좀 갖고 있던 노하우 중에 하나가 트레저리 펀드를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까는 그냥 제가 이익의 20%가 그냥 퍼미에게 간다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20%를 저희들 수익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 토큰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버퍼링할 수 있는 펑션을 주려고 해요. 네, 물론 그 로직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서 다오에게 좀 다오 구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애초에 좀 규격화된 모델링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 트레저리 펀드를 활용하는 것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항공대 기술지주 조재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유통할 때 그런 필요한 어떤 이렇게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그런 토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인크립션이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구조상에서 이 개발 구조는 파라메터한테 많이 좀 도움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BFS 메이킹 하면서 이제 볼트 구조라든지 PDS에서의 암호화 과정 자체도 또 핸들링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갖고 있지 못하는 역량이 기술 역량인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경험이 있는 파트너랑 협력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